부모님이 나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주셨다면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식에게만 재산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가 재산이 많이 받아갔다고 다 소송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체크하지 않고 무작정 유류분 소송을 했다가는 자칫 소송에서 지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드린 변호사 비용 전부는 아니죠. 소송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작 전 주의사항 첫 번째는 단연코 유류분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주셨다면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이나 유언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고 2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서야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1년 안에 소송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작 전 주의사항 2번째는 증여재산의 입증 가능성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이니 당연히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육성이나 일기, 비망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식한테 재산을 주지 않았는데 재산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여라고 명확히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금 거래 내역을 봤더니 2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이체되었고 거래 상대방이 다른 형제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말 유력한 증거가 되죠. 그런데 다른 형제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재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막연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는 말을 든 적이 있다. 이 정도로는 유류분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현금이고 그 증여 시점이 20, 30년 전이라면 입증이 정말 어렵겠죠. 일단 피상속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 다른 형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죠. 간접적으로 현금 증여 시점 이후에 갑자기 다른 형제의 자산이 늘어났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원이 그 점만으로는 특별수익이 있다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소송의 피고가 받은 재산 중 명확한 것이 있고 그 재산이 특별수익 대부분이라면 소송 시작을 결정하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가령 피고가 100억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50억, 60억 정도는 확실하다. 이러면 소송을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피고가 재산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유류분 소송하는 것이 고민되겠죠.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일단 청구액을 좀 줄여서 유류분 소송을 건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작 전 주의사항 마지막 3번째는 원고가 받은 재산입니다. 이 부분은 유류분 방어 방법에 관한 영상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유류분 방어 방법 6가지 영상의 내용이 곧 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주의해야 할 점이죠.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주의할 점은 6가지여야 하는데 이번 영상은 소송 시작 전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녀 A, B 둘이 있고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A에게만 100억 원을 전부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B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 25억 원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5억 원이란 유류분 액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자녀가 둘이니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이고 그럼 법정 상속분액은 100억 원의 절반인 50억 원, 그리고 자녀가 상속인일 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다시 절반인 25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를 바꿔서 아버지가 A에게 70억 원을 주었고 B에게 30억 원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는 억울합니다. A는 본인보다 40억 원을 더 받았죠. 4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나 되니 유류분 소송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B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해봐야 패소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안에서 B의 유류분액이 25억 원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전체 재산은 100억 원이고 B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0억 원의 절반이 25억 원이 되니까요. B는 25억 원을 넘는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유류분의 이상을 증여받았으므로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패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될 상속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1억 원을 받느냐 1억 5천만 원을 받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위 3가지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유류분 소송은 패소로 직결됩니다. 그러니 안 중요할 수 없죠.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오변의 법률 포커스, 흥미로운 주제와 확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